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공식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갔는데요. 그 프리뷰 시간입니다. 올 시즌도 손흥민 선수 소식을 비롯해서 국내외 축구의 다양한 이야기, 또 새로운 콘텐츠들 많이 만들 테니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용욱입니다. 어느새 개막전을 앞둔 시점인데요. 토트넘의 사정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경기 프리뷰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토트넘의 올 시즌 유럽 무대 첫 걸음, 역사적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첫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토트넘이 아직 유로파 컨퍼런스 본선에 나간 게 아닙니다. 본선칠 확정이 아니에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해야만 비로소 본선 조별리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플레이오프 근데 이기는 게 좋은 건가? 네, 물론 좀 모든 대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참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회인데요. 자,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사상 첫 경기 상대는 포르투갈 팀입니다. 토트넘이 요즘 포르투갈하고 좀 인연이 많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누누 감독, 또 상대팀 이름은 이제 파소스 데 페헤이라라는 이제 포르투갈 리그,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 5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지난 시대. 홈구장 규모가 9,000석이니까요. 큰 팀은 아니고요. 이 팀하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1차전을 갔고요. 또 일주일 뒤에 2차전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겨야만 본선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개막전 프리뷰 앞두고 나눠야 될 얘기가 또 있죠. 바로 해리 케인 문제인데요. 야, 이거 언제 처음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개막전이 코앞인데. 게다가 지금 개막전 상대가 또 하필이면 맨체스터 시티잖아요. 케인이 이적을 원하고 있는 상대로 알려진. 그래서 현지에서는 케인이 몸 상태는 괜찮은데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안 뛰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썰들만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내용은 단순합니다. 맨시티가 케인을 사고 싶어 한다. 케인은 맨시티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어디로든 케인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건데요. 한간에는 케인이 토트넘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 토트넘 담당 기자인 풋볼런던의 이제 골드 기자가 그 얘기를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요즘에 좀 적중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에 유리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라우타로 얘기도 그렇고, 재계약하고 싶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아직 진행이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현지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일단 토트넘이 절대 싼 값에 팔 생각이 없다면서 이적료 기준을 높게 잡았는데, 그거를 좀 깎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깎아봤자 비싸요. 예. 그리고 맨시티 역시 무한정 큰 돈을 퍼부을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1타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노 기자 얘기를 들어봐도 맨시티가 1억 5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2,400억 원을 맥시멈 이적료로 설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액수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은 토트넘이 팔아야 될까요?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였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니 케인이 그릴리시 1.5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돈 자체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포그바가 맨유 올 때 이적료가 역대 최고였는데 그 2배니까 거의. 예. 결국 결단은 레비 회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케인이 2023년까지 토트넘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팀에서 안 놔주면. 아무리 많은 이적료를 제안해도. 또 그렇다고 케인이 태업을 하거나 이적 시장 닫힌 뒤에도 계속 쪼르거나 할 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매장이지. 진짜 지금 리빙 레전드인데. 지금 팬심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안 그래도 케인이 태업을 한다는 썰 때문에. 근데 정말 태업을 한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거는 아무도 케인의 어떤 그 네임 밸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현지 보도 중에서는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가 이적료 격차를 좁혔다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토트넘이 얼마를 손에 들고 있든 간에 케인을 대체하거나 넘어설 영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케인을 판다는 거는 올 시즌에 폭망할 수 있다는 거를 감수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케인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케인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케인만한 실력이 증명된 공격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3명, 두세 명 될까요? 근데 그 선수들이 챔스도 유로파도 못 나가는 팀으로 온다? 네. 루카쿠도 거래가 이렇게 돼버렸고, 사실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공격수들, 레반도프스키나 호날두, 아니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벤제마,
근데 이런 선수들이 토트넘 오겠냐고. 급여를 정말 메시급으로 쏟아 부어도 올까 말까인데 토트넘 주급 책임은 또 그게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와봐요. 손흥민한테 지금 그 주급 3억 줬나요? 근데 이건 아니지. 그런데 케인이 계속 가고 싶다고 쪼르고 개막전 맨시티도 안 뛰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만약에 안면 몰수하고 막 전면전 하면서 막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결국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뭐 맨시티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 더 큰 금액, 여기에다가 주전급 선수를 뭐 얹어준다거나, 뭐 이를테면 센터백 라포르트나, 뭐 카일 워커나, 뭐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나머지 가능성은 그냥 케인이 남는 거죠. 뭐 별 수 있습니까? 팀에서 안 판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케인으로 엮인 두 클럽이 개막전 2021-2022 시즌 맞붙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합은 토트넘 홈이거든요. 관중도 다 봤습니다. 잉글랜드는 코로나인데도. 그러니까 모처럼 경기장 가득 메운 홈팬들 앞에서 케인이 구별전이 될지 모를 시합을 뛰느냐, 아니면 벤치에라도 앉아서 야유를 듣느냐,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일단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누누 감독이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애매합니다. 토트넘에게는 시즌 첫 경기입니다만 맨체스터 시티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레스터 시티한테 졌죠. 두 팀 모두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적지는 않았는데요. 뭐 성사가 된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여름 주요적 시장 현황 지금 보시죠. 토트넘은 이제 골리니 그리고 브리안 힐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 주전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메로 정도만 이제 바로 투입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메로도 근데 지금 부상이어서 새로 추가 영입은 추가로 아직 뭐 지지부진합니다. 얘기는 많은데 그 사이에 이제 조하트, 토비 알더베렐트, 라멜라, 포이스 이런 선수들 뭐 작년 주전이 아니긴 했습니다만 다 나갔고요. 자, 맨체스터 시티는 굵게 쌌습니다. 그릴리시 영입에만 1억 파운드를 퍼부었어요. 이거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잉글랜드 버프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뭐 좋은 선수인 건 맞으니까 여기에 케인이 둘 사이에서 이제 또 토트넘 맨시티 사이에서 거래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나간 선수들은 뭐 아구에로 가르시아, FA로 이적료 없이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개막전 앞둔 스쿼드 상태만 놓고 보면 그래도 맨시티보다는 토트넘이 양호하긴 합니다. 일단 토트넘은 명실상부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폼이 뭐 대단합니다. 프리시즌 전경기 공격 포인트, 마지막 경기 아스날전에서 이제 센스 있게 골을 넣었었고요. 영입 선수들도 아마 전부 다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골리니는 요리스가 있으니까 벤치 정도 앉을 것 같고 브리안 힐 올림픽 결승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아마 바로 출전은 안 시키지 않을까요? 명단에도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선 자원은 그나마 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로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부상 때문에 명단 제외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산체스와 다이어 조합이 이 다산의 조합이 선발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이제 부상도 없이 프리시즌 한 경기도 안 뛰었던 은돈벨의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3미들 체제로 갑니다. 이제 올 시즌 현지에서도 4-2-3-1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프리시즌만 보면 이제 4-3-3에 가깝고요. 로셀수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선발로 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알리를 더 먼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알리가 프리시즌 보면 이제 10번 자리가 아니라 3미들의 역삼각형으로 해서 왼쪽 앞쪽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공격진은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토트넘에 지금 포워드가 없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톱 자원이. 그래서 손흥민 원톱이 유력하고요. 반면에 맨시티는 변동이 좀 많습니다. 몸 상태 안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유로 이런데 오래 뛰고 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확실히 못 나오는 선수는 데브라이너하고 필포든 공격 쪽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이 좀 빠진다는 거는 맨시티한테도 분명히 타격이 있고요. 여기에 에메릭 라포르트가 이제 코로나 밀접 접촉 때문에 명단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골키퍼 에데르송, 스트라이커 제주스, 수비에는 이제 존 스톤스하고 카일 워커 모두 부상이거나 부상에서 막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스털링도 좀 상태가 좀 안 좋고. 근데 맨시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이걸 다 빼고 짰는데도 스쿼드가 굉장히 라인업이 좋습니다. 별로 표가 안 나요. 예상 라인업 봐도 좀 토트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개막전 경기가 될 텐데요. 자, 이 그릴리시하고 이제 마레즈가 프리시즌 때 폼이 좋았고 또 그릴리시 이번에 정말 아주 떠들썩하게 또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인데 토트넘이 탄강과 레길론이 이 두 선수를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느냐. 물론 호이비에르나 알리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역습 위주, 그러니까 토트넘이 늘 잠그고 이제 카운터를 해가지고 포치티노 감독 때나 무리뉴 감독 때나 맨시티 상대로 성과를 좀 냈었잖아요. 물론 대패한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가 좀 개막전이고 또 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산투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얼마나 팀을 장악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벌써부터 뭐 현지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누누 감독을 안 좋아한다 이런 뭐 흔들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즌 시작 때 이기고 나면 이기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토트넘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케인이 없을 때에도 케인이 나간 뒤에도 자신들이 경쟁력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올 시즌 토트넘의 순위를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티 실드 보니까 맨시티가 아직 폼들이 다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토트넘한테는 이렇게 빨리 만난 게 좀 운이 좋은 일정일 수도 있다는 거. 뭐 이 예상 라인업만 보시더라도 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습니다만. 자, 뭐 프리뷰 한번 제가 스코어 예상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0대0 아니면 3대1? 네, 맨시티 승리? 자,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스코어랑 상관없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다시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 본인이 명실상부한 에이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천하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손흥민 선수도 힘이 나겠죠. 네, 입중계 있으니까요. 16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많이 건너오셔서 함께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 응원하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